네, 그러면 저희 옮김과 드림 고전 그리스어 인문 강의 다섯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리딩 그릭 제가 보내드린 교재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문단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온 단어들 관련해서 문법 사항 조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채팅창을 보고 어, 순서대로 그냥 저한테 나와 있는 순서죠. 아무 관련이 없는 랜덤한 순서로 그냥 부를 테니까 카메라가 켜져 계신 분들을 어, 읽어주시고 그리스어 문장 읽어주시고 해석을 해오셨으면 해석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님 HYE라고 되어 있었던, 어, 알아서, 아,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읽으면 되나요? 네네,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 알로이온 에스틴 비산틴? 네, 비산티오 이렇게 되죠. 어, 마지막에 오메가니까. 좀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천천히 정확하게. 토, 플로이온, 뭐, 악센트는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또 플로이온, 에스틴, 앤, 비잔티온 이렇게 되죠. 또는 이 제타는 조금 더 옛날 발음으로 하면은 스대, SD가 되기 때문에 비스탄티온, 비스탄티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쉽게 하는 거는 그냥 Z 발음하는 거예요. 비잔티오 이렇게. 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 약간 나는 비잔틴으로 가고 있다. 자, 또, 에스틴이 동사죠? 네. 에스틴이. 일단은 문장을 읽으실 때는 제가 이제 문장 읽는 방법을 조금씩 알려드릴 텐데, 문장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문장의 기둥이 뭐냐면 동사예요. 뭐냐면 명사가 아무리 많아도 문장이 안 만들어지죠. 아니면 동사가 생략되었을 때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말은 어쨌든 동사는 생략되었든 간에 생략이 안 되었든 간에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라버나 라틴어 문장은 굉장히 길어질 텐데 그 길어진 문장 속에서 기둥이 되는 딱 축이 되는 그 중심을 먼저 박아두지 않으면은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고 뭐가 나머지고 이게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것 때문에 동사를 찾아야 된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히라버 라틴어의 특징은 동사가 뭐였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시제도 있고, 뭐, 태도 있고, 이거 하나의 동사, 하나에 그게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나와 있냐면, 주어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항상 동사에는 주어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동사 먼저 읽고, 그러면은 주어가 최소한 3인칭 단수인지, 3인칭 복수인지, 2인칭 단수인지, 2인칭 복수인지, 1인칭 단수인지 1인칭 복수인지가 나오죠.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서 동사는 에스틴이죠. 에스틴의 인칭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그 에이미 동사, 제가 비동사라고 설명드렸던 뭐뭐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미 동사의 몇 인칭 형태죠? 이게. 3인칭 단수 아니었나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가 에스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는 3인칭 단수라는 거죠. 근데 이제 3인칭이란 거는 문장 속에 나오지 않아요. 3인칭이란 거 자체는 나 아니고 너 아니면 그냥 3인칭이기 때문에 3인칭이라는 정보 자체는 주어 안에 안 나오지만 단수라는 정보는 우리한테 뭘 주냐면, 이 문장의 주어는 주격 단수겠구나를 줘요. 왜냐하면은 3인칭 단수가 쓰였으니까 주어가 단수여야 되죠. 그리고 주어로 쓰이려면은 주격으로 써야 돼요. 노미나티브, 주격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읽으신 다음에 할 일은
그 동사가 3인칭 단수인지 3인칭 복수인지, 어쨌든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수에 해당하는 주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단수를 찾거나 주격 복수를 찾거나. 여기에서는 뭐가 주어인가요? 주격 단수가 어디 있을까요? 알로이온? 토플로이온. 좋습니다. 음, 토플로이온이 주어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토플로이온은 사실 저희가 이 플로이온의 형태를 배우진 않았어요. 이거 주격 형태를 아직 안 배웠는데요. 저희가 주격인 거를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앞에 정관사, 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성 정관사 배웠죠? 정관사의 각 성에 따른 그리고 수에 따른 형태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남성은 호, 투, 또, 똔. 그리고 여성은 해, 단수는 해, 그 다음에 떼스, 그 다음에 떼, 그 다음에 땐. 이거죠. 그 다음에 중성 단수는 또, 뚜, 또, 또. 이제 역격 또는 오메가예요. 오메가에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대격은 또, 주격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복수는 호이, 똔, 또이스, 그 다음에 뚜스. 이거였죠. 그 다음에 여성은 하이, 또 똑같아요. 오메가 서컴플렉스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따이스, 그 다음에 따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성 복수 정관사는 따, 돈, 또이스, 따. 이게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 형태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또를 보시면은 플로이언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중성 명사고 지금 단수고 주격이거나 대격이겠구나. 네, 여기서는 주격입니다. 여기서는 주격으로 쓰였어요. 이런 식으로 읽으실 때, 히랍을 읽으실 때 형태를 먼저 다 일단은 가능한 한 숙지를 해놔야지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어떤 격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고, 어떤 격일 수도 있겠구나. 주격일 수도 있고, 대격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맥락상 여기서는 주격이 더 맞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소거를 하시는 방법이 이제 일단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거랑 동시에 역순으로 맥락이 이거니까 이거는 일단 주격이 더 확률이 높겠구나. 그러면 주격이겠지. 대격은 확률이 낮겠지. 이런 식으로 바로 맥락 따라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과 이제 문장 속에서 그 가능한 한 문법적 가능성을 다 생각한 다음에 소거를 해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개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도 읽고 문법적인 형태도 숙제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또플로이오는 어쨌든 주격 중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리고 뜻은 플로이오는 배라는 뜻이에요. 이제 배. 그 항해하는 배, 함선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뿔, 그 B랑 람다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이거 들어가는 거는 많은 단어들이 항해랑 관련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플레오 같은 동사도 이제 항해하다라는 동사고, 그래서 이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함선, 배라는 뜻이고, 엔 비잔티오, 이게 또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엔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영어에서 전치사 아시죠? 이제 뭐 from 아니면은 뭐 out of 같은 것도 있고 to 더 정확히 말하면 towards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기본적으로는 공간적 의미, 장소적인 의미, 그 공간적인 의미로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 또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 어디 안에 또는 어디 어디에라는 뜻을 가지는 전치사가 이 n입니다. 엡실론이랑 뉘 있어서 n이고요. 전치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어에서는 전치사는 어떻게 단어를 받나요? 그냥 단어 앞에 쓰면 되죠. 그냥 in 다음에 장소 이름을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죠. 그냥 in my room 하면 되고 at my room 하면 되고 그다음에 to the school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히라보는 격이 필요해요. 전치사마다 그걸 전치사와 연결하기 위한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전치사는 뒤에 역격이 오고, 어떤 전치사는 뒤에 속격이 오고, 어떤 전치사는 뒤에 대격이 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히라보에서 전치사를 배운다는 거는 전치사의 뜻을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전치사가 어떤 격이랑 쓰이냐를 알고 계시는 거, 두 번째. 이거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치사들은
여러 가지 격을 받아요. 그래서 역격도 받을 수 있고 대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뜻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역격을 받을 때는 어떤 뜻이고, 대격을 받을 때는 어떤 뜻이고, 이런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전치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어에서 프레포지션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는 단어 항상 앞에 놓이니까 전치사라고 하죠. 근데 히라버에선 사실 앞에 안 놔도 돼요. 그냥 단어가 먼저 와도 됩니다. 단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표준적인 산문 어순에서는 보통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가 꾸며주는 단어가 오고요. 그래서 전치사라고 해도 되는데 아닌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치사는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는 그냥 부사로 쓰던 애들이라서 이제 나중에 하도 앞에 붙이니까 많이 쓰고 자주 앞에 붙여서 쓰다 보니까 전치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히라버에서는 위치보다는 격이 중요하다. 그 격 덕분에 격만 맞으면은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격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배는 또블로이온, 배는 비잔티온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ST는 장소와 같이 쓰여서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 비잔티오도 그래서 역격이에요. 사실은 비잔티오 이것도 도시 이름인데 비잔티움이라는 도시 이름인데 원래는 비잔티온 또 비잔티온 그래서 중성 이변화 명사 중성 형태입니다. 네, 현재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 식민지였다가 그리스 식민지라는 게 뭐 그런 정치적인 식민지란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 민족들이 가서 개척한 도시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 로마 시대에 오면은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동로마 제국 수도가 됐다가 오스만 제국 수도가 됐다가 지금의 튀르키예에 이르는 그 비잔티온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비잔티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문장 관련해서.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세세한 디테일, 뭐, 하실 필요는 없는 이 또블로이온의 마지막 오미크론에 액센트 들어가 있죠. 이거는 에스틴이 엔클리틱이라서 그 전접어죠. 전접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블로이온 에스틴 이거를 한 문장 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또블로이에만 악센트가 있으면은 그 세 모라를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블로이온하고 마지막에 붙여준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 전접어 악센트 제가 보충 설명드렸던 전접어 악센트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다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좀 긴데, 네, 기네요. 어, 저의 채팅창에서 그 다음에 계신 분은 엄시원님. 엄시원님 혹시 읽고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라면 이 다음 문장이요? 다음 다음 시간, 기회에. 다음 기회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최성욱님 부탁드리겠습니다. Ende Byzantioi ho hegestratos bainei estoploion epeita ho xenotemis 그렇죠. bainei estoploion telos de ho quibe quibernetes kai hoi nautai 에이스 바이누신 에이스토플로이언.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네, 할까요?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봐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편 그 비산틴에서는 이, 이 헤게스트로 헤게스트라토스가 뭔가요? 네,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대문자죠. 그래서 아, 앞에가. 네. 네, 헤게스트라토스라는 친구가 그렇죠. 이 저기 바이네이가 걷다니까 배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에페이타 그 다음으로 호 제노테미스라는 친구가 음, 또 이제 그 배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 텔로스 마지막으로
모델로 키베르네테스가 키자비 조타수와 그 호이 나우타이 그 선원들이 에, A 그 마이누신 A도 이게 그 향해서로 하면 될까요? 어디에 그 에이스 바이너스인 에이스 토플로 안으로 들어가다 하면 되나요? 안으로로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배 안으로 들어간다. 네,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주신 것처럼, 네, 뜻은, 맞았고요. 엔데 비잔티오, 비잔티움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입니다. 이 엔데 비잔티오에서 제가 전치사 위치는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단어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표준 어순이면은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건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이에는 뭐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실 때 이런 이름절 자리에 뭔가를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긴 그 에다가 쓰인 때도 있고, 그다음에 맨이라는 것도 있고, 뭐 가르 이런 게 있는데 히라보 텍스트를 보시면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제가 밑에 써놓은 이 소사라는 아입니다. 소사. 사실 소사라는 문법 용어는 아직 한국에서는 뭐 정착된 건 아닌데 일본에서 소사라는 번역어를 쓰고 있길래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티클. 그러니까 그냥 작은 조각, 말에서 작은 조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너무나 반갑게 어형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형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는 항상 대로 쓰입니다. 다만 악센트는 있어요. 그래서 이 대의 악센트는 그냥 악센트 규칙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뒤에 단어가 오니까 원래는 어큐트인데 그 다음에 그랍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악센트는 악센트 규칙 따라가고 다만 어형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 문장의 두 번째 자리에 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소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소사가 문장의 두 번째 자리에 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N 대 비잔티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라는 거는 사실 조금 애매해서 만약에 이 화자가 N 비잔티오가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N 비잔티오가 있고 그 다음에 N 아테나이스 같은 이런 다른 단위가 있어요. 그럴 때는 N 비잔티오랑 N 아테나이스랑 뭔가 이렇게 세트잖아요. 페어잖아요. 그럴 때는 이 N 비잔티오도 한 세트, N 아테나이스도 한 세트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N 비잔티오를 하나의 어절로 보면요. N 비잔티오 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화자가 어느 정도나 이 단어의 세트를 긴밀하게 보냐 아니면 적당히 떨어져서 보냐의 차이예요. 여기서는 그냥 엔드 비잔티오라고 하니까 엔과 비잔티오가 그렇게 한 단어 한 세트까지는 아닌 거죠. 꼭 붙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자리라는 거는 꼭 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절 단위, 이 띄어쓰기 하는 단위가 아니라 이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유니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자리에 파티클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거니까 뭐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꼭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냐면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요. 그래서 이런 커넥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커넥티브 없이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가 오히려 특수한 맥락입니다. 이걸 아쉰데톤이라고 부르는데 이 쉰데톤이라는 게 이어져 있다, 뭐 붙어 있다, 이런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서 쉰데톤 하면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없으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쉬운데 톤을 쓰면은 오히려 강조가 되고 특수한 맥락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파티클이 들어가야지 문장과 문장이 연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저희처럼 구두점이 있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 어떻게 읽었을까 싶은데 구두점이 없고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리고 히라보는 다 대문자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읽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책을 읽는다는 거는요. 책이 이렇게 당연히 우리처럼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책을 갖고 왔어요.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이렇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갖고 오면은 야, 누가 책 갖고 왔대? 오늘 걔 뭐 읽는데? 하면은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또는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학교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읽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요. 그게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에 이 문장이 어디까지 끝나는지에 대한 신호가 있어야 돼요. 그 신호가 이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티클은 구어적인 특징에서 나오는 거라서 문어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뜻도 다양하고 맥락도 다양하고 저희도 이제 말하면서 제가 말하면서 이제 같은 말 습관적으로 계속 쓰고 자 이런 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계속해서 쓰는 구어적인 습관들이 붙어 있는 게 정착된 게 파티클이에요. 그게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감각을 좀 더 반추해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하나하나 막 파티클이 어떨 때 쓰이고 이런 걸 정리한 책이 한 권짜리 진짜 두꺼운 게 있어요. 그게 뭐 1940 몇 년대에 나왔나? 그 책이 있고 저희 이제 뭐 히라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나올 때마다 보고 나올 때마다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막 찾고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대라는 거는 특히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꽤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대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면요. 역접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대, 이 그런 대의 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역접이거나 뭐 좀 강한 역접이면 그러나겠죠. 근데 꼭 강한 역접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좀 새로운 내용. 그런데 이건 어떤가? 뭐 이 정도의 맥락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역접, 새로운 내용 도입, 화제 전환도에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가 비잔틴에 있다라는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런데 비잔티온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비잔티온에서는 하고 운을 띄우면서 새로운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화제를 이어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호 헤게스트라토스. 이 헤게스트라토스는 제가 사람 이름이라고 말씀드렸고 사람 이름에 고유명사 앞에도 관사가 다 붙습니다. 정관사가. 그래서 여기 정관사 붙어 있죠. 호 헤게스트라토스가 바이네이 에이스토플로이온. 바이네이는 바이노 동사. 여기 바이노 동사의 3인칭 단수형입니다. 오메가 동사 지금 인칭 변화형, 현재형 인칭 변화 기억나시나요? 바이노, 바이네이스, 바이네이, 바이노멘, 바이네테, 바이노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노, 바이네이스, 바이네이, 바이노멘, 바이네테, 바이노신 이거 영혼 없이 그냥 외우면 계속 외우면 돼요. 영혼 없이. 영혼을 넣으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바이네이는 3인칭 단수 형태죠. 왜냐하면 호 헤게스트라토스가 주어니까. 헤게스트라토스는 3인칭이고 한 명이죠. 그러니까 단수죠. 그래서 바이네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토블로이온. 이제 아까는 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고 이번에는 에이스도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어디 어디를 향해, 어디 어디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어디 어디 안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쪽으로일 수도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격을 받아요. 대격을. 네, 그래서 이 또 플로이오는요 주격이 아니라 대격입니다. 중성 대격 단수 형태입니다. 또 플로이온. 근데 중성은 항상 주격이랑 대격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격으로 쓴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페이따가 있죠. 에페이따는 부사예요. 그냥 이렇게 변하지 않는 형태로 씁니다. 에페이따. 그래서 다음으로 라는 뜻이고 호 세노테미스. 이제 세노테미스라는 이 친구도 이것도 사람 이름이죠. 세노테미스가 바이네이 걸어간다. 에이스토블로이온 배 안으로. 그리고 텔로스대. 이번엔 대를 붙여줬죠 또. 그래서 텔로스대. 마지막으로 호퀴베르네테스. 그래서 이 퀴베르네테스는 키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키잡이와 그리고 이 까이는 뭐뭐와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마 또 이어서 다음 문장인가에 나왔던 것 같은데 뭔가? 음. 까이는 아직 제가 여기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이는 뭐뭐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타수와 호이나우타이 호이가 나왔죠? 호이는 아이고 호이는 정관사 남성 복수형
주격. 남성 복수 주격. 그래서 호이 나우타이가 이제 선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타수와 선원들이 에이스 바이 누신. 누신이니까 3인칭 복수형이죠. 저희가 이제 한국어는 이런 인칭 변화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스 바인까지만 보고 아 들어간다는 뜻이구나 해버리는데 그게 습관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어미부터 보고 아 이건 에이스 바이 누신이니까 3인칭 복수구나. 그래서 주어가 얘네들이구나. 이렇게 본성을 거슬러서 저희한테 자연스러운 본능을 거슬러서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언제나 본성을 거슬러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에이스 바이너스이면 3인칭 복수구나. 아 그래서 주어는 얘네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 바이누스는요. 여기선 조금 형태를 바꿨죠. 앞에는 바이네이 에이스 이렇게 썼는데 에이스 바이누스인 하면요. 이 에이스 바이누스이 결국에는 이제 뭐 영어도 당연히 다 그런데 언제나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 그냥 합성어가 되죠. 뭐 독일어도 다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고 히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이스란 전치사와 바이노신이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에이스 바이 노라는 동사가 돼요. 이 에이스 바이 노라는 동사 자체가 그리고 승선하다라는 뜻으로 굳어졌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어디 안으로 들어가던데 하도 배에 들어갈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승선하다라는 뜻으로 거의 1차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에 승선한다. 배 안으로 승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 문장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지금 이 호 퀴베르네테스랑요, 호인 아우타이의 원래 형태는 단수형은 호 나우테스인데 이 s로 끝나는 남성명사 변화형 저희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사랑 명사 성이 서로 다른 거 설명해 주세요. 지금 관사랑 명사 성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명사는 자기 성이 있고 그걸 관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명사는 그냥 원래 자기 성이 있으니까. 라우테스는 그냥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호의 정관사가 붙어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퀴베르네테스도 마찬가지로 남성이니까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뭐가 다른 거냐면 일반적으로 호는 남성이니까 남성형 변화 규칙을 따라갈 것 같은데 S라는 원래는 일변화입니다. 얘가. 일변화에 속하는 명사형이기 때문에 일변화를 조금 따라가요. 다 따라가진 않고 조금 따라가요. 나중에 배우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 규칙이 다른 거지 성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 호 키베르네테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 키베르네테스는 키자비가 있고 호나우테스는 선원이라는 뜻이고 이 키베르네테스는 큐베르네티코스라는 형용사를 만들면서 키자비에 관련된 이런 게 되죠. 그게 사이버네틱스라는 그 영어 단어에 사이버네틱스 있죠. 그거 CI잖아요. 그게 퀴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면 굉장히 현대식 단어 같은데 큐베르네티코스 하면 히라보 같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 히라보에서 온 거다. 타륜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 끝에가 테스로 끝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륜 자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퀴베르노스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네, 이강진님 교재에 소사가 나올 때마다 위에 꺽쇠가 있던데 이건 교재에서 편의상 넣어준 게 맞습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은 관사랑 이제 명사랑 이어져서 이렇게 해놨고 또 전치사랑 이어지는 것도 해줬고 이거 다 편의상 보라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소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꺽쇠로 그냥 포함해 준 겁니다.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없어질 거예요. 네. 지금은 그냥 편의상 보시되 나중엔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옮길 때도 없이 옮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길민종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또 데플로이온 블레이 에이스 기온 어, 하고 있다. 소리가 잘 안 그, 들려요. 아,
네, 배가 키오스 쪽으로 항해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플레이죠. 이 플레이가 항해하다라는 뜻이고 지금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현재형을 잘 살려서 항해하고 있다라고 잘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소사 들어갔고 여기도 위치 잘 보시면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갔죠. 그래서 또대 플로이온 플레이 에이스 키온 이 키온이라는 거는 에게해의 소아시아 근방에 키오스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호메로스의 출신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고요. 호메로스에 관해서는 그 아이덴티티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설이 많고 레전드는 엄청나게 많은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뭘 모르냐면 호메로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오디세이아 쓴 사람이랑 일리아스 쓴 사람인지랑 같은지 다른지 모르고 뭐 그런 문제들이 일단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호메릭 퀘스천이라고 하거든요. 호메로스 연구자들의 그냥 중심 부름. 호메로스는 있냐 없냐. 호메로스 한 명이나 두 명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 사람이다라는 설도 당연히 있겠죠. 두 명 이상. 그렇기 때문에 키오스라는 게 이제 호메로스의 출생지로 고대에는 좀 믿어졌던 정황이 많습니다. 네, 여기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음, 저기 김민우님, 네,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MDQ의 오, 랍소이도스 에이스 바이네. 네, 좋습니다. 엔데키오, 호 랍소도스 또는 랍소이도스, 에이스 바이네이. 좋습니다. 키오스 해석, 한편 키오스에서는 낭송가인이 생산한다. 네, 좋습니다. 한편 키오스에서는 낭송가인이 승선한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사대에 나왔죠. 문장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키오스에서는 그래서 키오스에서는 또 누가 승선하냐면 호 랍소이도스. 이 랍소도스라는 사람들은요. 그뭐 랩소디 같은 단어의 당연히 어원인데 원래 뭘 하는 사람이냐면 낭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낭송을 하는 사람이고 특히 서사시를 낭송하는 사람이고 특히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낭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오스에서 낭송가인이 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키오스에서 낭송가인이 타는 이유는 거기가 호메로스의 출생지로 여겨졌고, 그래서 특히 그 키오스에 호메로스를 낭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낭송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해석 같은 걸 당연히 하겠죠.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해석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이제 그걸 읽으면서 연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아마도 뭐 뭔가 작품을 남겼고 주석 같은 거를 달아서 문헌을 남겼고 그게 좀 유통이 되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뭐 남아있는 건 없어요. 남아있는 건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낭송가인과 대화를 하는 뭐 플라톤의 대화편 같은 이온이라는 대화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낭송가인 이온이 나옵니다. 음, 네, 에이스 바이노도 아까 설명드렸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님, 아, 전데요. 또 할까요? 아, 아까 하셨구나. 잠시만요. 또 안 켜져 있나? 아, 장지은님. Efecta de play to Bloyon es Evolai. 네, 좋습니다. 해석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배가 에우보야로 항해한다. 제가 살짝 약간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는데, 에페이타를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 아, 네,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에페이타 대, 잘하셨어요. 에페이타 대. 그런데 그 다음에, 플레이 또 플로이온 에이스 에우보이안 항해한다. 뭐가 항해하냐면 또 플로이온. 여기 주목하셔야 될 점은 아까 문장까지는 주어가 동사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호 랍소도스 에이스 바이네이. 호 헤게스트라스토스 바이네이. 또 플로이온 플레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반대로 플레이 또 플로이온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 뒤에 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맞기만 하면은 수인칭 맞고 맥락으로 추측 가능하면은 그 같은 문장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블로유엔이 그래서 다시 주어가 되겠고 에우보이안, 이 에이스 에우보이안은 이 에우보이안으로 원래 형태는 에우보이아예요. 해 에우보이아, 여성형이라서 해 에우보이아인데 여기서는 해는 그냥 빼고 지역명에서 관사는 뺄 수 있거든요.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서 에우보이안을 향해서 배가 그 다음에 항해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에우보이안입니다. 저희 빨간색으로 해놓은 비잔티온이 어디냐? 하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항해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좀 더 이제 내려가서 아테네까지 갈 텐데 아주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문장을 그러면 노채은님 답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And the Euboea is by name who Dicaeopolis. 해석하면 되나요? 네, 해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우보이아에서 디카이오폴리스가 승선한다. 네,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사대가 들어갔고요. 에우보이아는 저희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이게 n과 연결되었으니까 역격이라는 거 충분히 추측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우보이아라는 여성형 명사 알파로 끝나는 게 알파에 이오타 스크립트가 붙으면은 역격이 됩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n 에우보이아면은 에우보이아에서는 에이스 바이네이 승선한다. 오 디카이오폴리스가 디카이오폴리스는 여기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 델타가 대문자로 써 있죠. 디카이폴리스라는 사람이 물론 남자죠. 왜냐면 정관사 남성형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디카이오폴리스가 승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고요. 음, 그러면 마지막 문장은 제가 아이고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텔로스 테 프로스타스 아테나스 플레이 또 플로이온 카이 프로스톤 베이라이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테나이를 향해서 즉 페이라이아 뭐 페이라이우스입니다. 원래 이름 페이라이우스 항구를 향해서 배가 항해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텔로스 대부터면은 텔로스는 아까 나왔던 마지막으로라는 부사죠. 원래는 그냥 명사로 끝이란 뜻이에요. 텔로스는 끝. 그래서 끝 또는 목적이라는 뜻도 됩니다. 텔로스. 근데 부사로 쓰면은 그냥 그 텔로스라는 단어를 그냥 부사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대격 형태로 그냥 쓰는 거라서 부사로 쓰면은 마지막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소사, 대가 나왔고 그리고 또는 그런데 여기서는 뭐 그리고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스타스 아테나스 아테나이를 향해서인데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형태예요. 근데 이제 따스는 배웠죠. 정관사를 배웠으니까 저희가 정관사의 여성 복수 대격 형태입니다. 따스. 그래서 사실 아테나이는 여성 복수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아테나이. 왠지 모릅니다. 아테나이는 원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 하이 아테나이라고 부르고 주격 형태가 대격 형태를 쓸 때 타스 아테나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아신스죠. 끝에 s가 붙죠.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영어에서도 그래서 복수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신의 이름이 아테네라서 단수라서 뭐 그거랑 구별을 해주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어, 찾아본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 저의 추측이고 플레이 항해한다 또 플로이온 배가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그다음에 프로스 타스 아테나스 이렇게 됐었죠. 프로스는요 전치사입니다. 다시 오늘 전치사 3개 나왔어요. 엔 에이스 그다음에 프로스 프로스는 뭐뭐를 향해서 뭐뭐 쪽으로라는 뜻으로 대격과 함께 쓰이고요. 좀 비슷한데 대격을 쓰면은 이제 일반적으로요. 전치사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대격이 붙으면 약간 운동, 방향이 들어가요. 어디 어디를 향해서 어디 어디로 움직이는. 근데 역격이랑 같이 쓰면요. 그냥 지점입니다. 거기 여기에. 약간 정지되어 있는 그 지점을 가리켜요. 그래서 어디 어디 쪽에, 어디 어디 더해, 뭐 어디 어디 곁에,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있다라는 정도의 이미지로 역격이 붙으면 프로스는 어디 어디 곁에, 어디 어디에 더해.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아테나이를 향해 배가 항해한다. 까이 프로스 톤 페이라이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리를 잘 모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아테나이를 향해서 그리고 페이라이우스 이 원래 형태는 페이라이에우스입니다. 이거 삼변화 명사인데 페이라이에우스를 향해서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까이라는 접속사는 그리고라고 했을 때 A and B라고 했을 때 A랑 B랑 꼭 완전히 별개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A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B에도 카이를 씁니다. 그리고 즉 이런 식으로 and specially 라는 영어로 이제 설명이 사전에 실려 있을 정도로 어떤 특정해주는, 한정해주는 뭔가 A를 좀 넓게 보아주고 아 그런데 특히 어디냐면 즉 거기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고 한정해주는 카이도 있어요. 그런 카이가 있어서 여기서는 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페이라이에우스 항구가 지금의 피레아스라는 이름일 텐데 이제 현대 그리스어로 읽어서 그 피레아스 항구가 지금도 그리스에서 가장 큰 항구예요. 항구 도시이고 그 아테네로 들어갈 때는 다 이 페이라이에우스를 통해서 들어가야 했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굉장히 큰 항구고 뭐 지금의 어떤 서울과 인천 관계, 아테나이와 그 피레아스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테나 쪽으로 간다라는 건 즉 페이라이우스 항구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카에는 조금 완전 별개의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A. 그런데 특히 뭐냐면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어떤 거냐면 페이라이 에우스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항해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디테일한 설명이긴 하지만 카이에 이런 쓰임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그래서 첫 문단 읽어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좀 있으실까요? 이해 안 가시거나. 네. 채은님,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고대 그리스어 수업에서 카이 뜻은 그리고 또는 두 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즉까지 세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완전 그리고랑 완전히 구별되는 뜻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뜻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는이라는 거는 그 이번에 또는이란 걸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A or B? 네, 저는 그 올로도 쓸 수 있다고 배웠어서 해석할 때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맥락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둘 다가 꼭 아니어도 어떤 동사의 뜻에 따라서는 5월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1차적인 뜻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로 나오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어쨌든 까이로 말하긴 해요. 근데 이 까이 A와 B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완전히 대등한 A랑 B랑 완전히 대등하고 별개인 A, B가 있는가 하면은 B가 조금은 A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A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B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테네에 간다. 즉 어딜 가냐면 그 아테네에 속한 페이라이에우스를 간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그런 카이는 그리고 안에 있는 좀 더 세부적인 그리고 즉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서머 타임이 끝난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생각해서 아이고 네, 그렇군요. 서머 타임이 있었군요. 네, 그다음 질문으로 전치사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 가령 독일어는 특정 동사가 무조건 특정 전치사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히라버도 그런 흉악한 문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편의상 지금 대격은 목적어다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동사는 속격을 목적어로 취하고요. 어떤 동사는 역격을 목적어로 취하고요. 다 그래요. 네, 뭐 감정에 관련된 동사는 대부분 속격을 뭐 목적으로 취해서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대격이 아니에요. 속격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왜냐면은 그게 조금 여담이지만 그게 속격을 취하는 이유는 히라버에서는 그 뜻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속격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격이라는 건 어떤 행위나 동작이
외부로 넘어가야 돼요. 마치 내가 뭔가를 때려서 이 운동 에너지가 다른 사물로 전달되듯이 동작이 다른 사물 안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쳐야지 그 대격을 쓰거든요. 근데 속격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변화를 겪을 때 속격을 써요. 사랑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이해인 겁니다. 히라버에서. 그러다 보니까 속격을 써요. 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나는 그를 사랑한다라고 그냥 편하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그 격을 달리 쓰는 이유를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 내가 그 속격으로 인해서 이런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구나 라는 식으로 히라버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격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흉악한 문법이지만 사실은 그 흉악한 문법을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나중에 굉장히 나중에 하나하나 차츰차츰 배워가실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장은 여기까지 읽었고 다음에 바로 나갈 하나? 네, 다음에 바로 나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그 다음 문단, 오늘 읽어보신 것처럼 읽고 해석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 오늘처럼 같이 읽고 할 거니까 준비를 해 오시면 되고요. 몇 가지 문법 사항 좀 더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뭐냐면은, 오늘 나왔던 제가 새로운 문법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나가야 돼요. 그쵸? 근데 완전 새롭지 않고 이제 배웠던 것의 변화형이니까 조금은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저번에 배웠던 이변화 명사 기본 유형 있죠. 이제 남성, 여성이 있고 대부분 남성, 여성은 조금 드물고 뭐냐면은 어미가 둘, 로스, 우, 오, 온, 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오이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둘로스, 둘루, 둘로이, 둘론, 둘레, 둘로이, 둘론, 둘로이스, 둘루스, 둘로이. 얘네가 이변화 명사의 기본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본 유형 중에서도 사실은 남성, 여성입니다. 근데 기본 유형에 중성 유형이 있어요. 중성 유형. 오늘 배운 플로이온 같은 애들. 또 플로이온.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끝나냐면 기본적으로 형태가 중성 주격 단수 온, 중성 주격 단수 온, 속격 단수 우로 끝나요. 그래서 온우, 온우. 그리고 제가 이제 이변화 명사라고 같이 부르면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어미 규칙이 비슷한 거예요. 어미 규칙.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변하냐면 플로이 온, 플로이 우. 똑같죠? 둘로스 둘로. 역격도 똑같습니다. 플로이 오. 그 다음에 대격은 중성 규칙 따라가요. 뭐냐면 주격, 대격 동일하다. 플로이 온. 그 다음에 호격도 동일해요. 플로이 온. 그 다음에 중성 복수 주격은 중성 규칙이 또 있어요. 뭐냐면 알파로 끝난다. 그래서 플로이아, 그 다음에 플로이온, 그 다음에 플로이오이스, 플로이아, 플로이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플로이온, 플로이오, 플로이오, 플로이온, 플로이온, 플로이아, 플로이온, 플로이오이스, 플로이아, 플로이아. 악센트는 저희 배웠던 악센트 기본 규칙에 따라서 리세시브, 최대한 끝 음절에서 멀리 또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엔 뭐 속격 같은 것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악센트는 플로이 온에서 이 설컴플렉스인데 이제 여기서는 플로 이유 끝에가 장음절로 바뀌었으니까 설컴플렉스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악센트가 이걸로 옵니다. 네, 이걸로 오고 그 다음에 도론 옆에 있는 도론을 보죠. 이 또 도론 이거는 또 선물이라는 뜻인데 도론, 도루, 도로, 도론, 도론, 도라, 도론, 도로이스, 도라, 도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 역격 단수의 도로의 두 번째 오 위에 서컴플렉스 붙인 거는 잘못 붙인 거예요. 무시하십시오. 네. 예 악센트 그 첫 번째 오메가에 어큐트가 맞습니다. 무시하시고 제가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이 히라버 입력을 컴퓨터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거의 맨날 손으로 쓰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변화 명사 기본 유형 중성 형태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요. 동사도 하나 더 볼 거예요. 이제 저번에
배웠던 동사에 오메가 동사의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가 있었죠. 어떻게 되냐면 빠이데우오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동사로 만들어 보면은 빠이데우오, 빠이데우에이스, 빠이데우에이, 빠이데우오멘, 빠이데우에떼, 빠이데우오시. 자, 그래서 어미가 중요해요. 오메가, 에이스, 에이, 오멘, 에떼, 우시. 원래 이 1인칭 복수의 오와 2인칭 복수의 에는 원래는 이거는 그 서픽스, 시칭전미사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세마틱 바월이라는 애들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오멘, 에떼로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떼, 우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붙이고 또 리세시브 적용하면 돼요. 최대한 뒤에서 멀리. 아까 명사는 원래 주격 명사의 악센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악센트 기본 규칙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최대한 뒤에서 멀리 보낸 다음에 안 되면은 액센트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제 그안 되면은이라는 경우가 조금 이제 보게 될 텐데 뭐냐면 일단은 지금은 빠이데우, 빠이데우 에이스, 빠이데우 에이, 빠이데우 오멘, 빠이데우 에테, 빠이데우 시 이거에 일단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냐면 모음 융합 동사. 모음 융합 동사. 이건 뭐냐면은 어간에 모음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어간에 모음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모음 들어가긴 했어요. 빠이 대우로. 근데 얘는 아니고 이 융합이 되는 모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엡실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는 알파가 있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있는데 그래서 엡실론, 알파, 오미크론 세 개가 있는데 오늘은 엡실론만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그 플레이라는 동사, 항해하다라는 뜻으로 나왔던 그 플레오라는 동사가 사실은 모음 융합 동사예요. 그래서 아무 뭐 상관없이 쓰시긴 했지만 사실은 몰라도 나오면은 읽을 수야 있지만 규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간이 플레가 되고 어미가 똑같죠.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떼, 우시.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플로에 사라져요. 엡실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인데 이 에이스에 악센트가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 그리고 악센트가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플루멘 그 다음에 악센트가 플루 서컴플렉스 붙고 플레이때 에때가 아닙니다. 플레이때가 붙어요. 그 다음에 플루시 이건 악센트 에가 사라지죠. 플로, 플레이스, 플레이, 블루맨, 플레이때, 블루시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모음융합 동사의 변화형을 외우는 방법은 그냥 결과를 냅다 외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규칙을 적용하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엡실론 모음융합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엡실론과 오메가를 붙이면 오메가만 남습니다. 그냥 엡실론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 엡실론과 우를 붙이면 우만 남아요. 마찬가지로 엡실론이 사라져요. 왜냐면 장모음과 이중모음 앞에서는 그냥 소실합니다. 없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엡실론, 엡실론 합쳐지는 거랑 엡실론, 오미크론 합쳐지는 경우.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바뀌냐면 에가 되면 A가 되고요. 오가 되면 우가 돼요. 에가 되면 A가 되고 오가 붙으면 우가 되고. 뭐 나는 여기만 외우겠다. 상관없어요. 나중에 호메로스를 읽고 싶다. 이거 아시는 게 좋습니다. 호메로스에서는 모음 융합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They are going to share the 네, 네, 표 recordings.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모음 융합에 관련된 악센트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엡실론 붙었을 때 A가 될 때 앞에 있었던 상태면은 앞에 엡실론에 어큐트가 있었던 상태면은 붙였을 때 서컴플러스가 남아요. 그 다음에 붙기 전에 뒤에 엡실론에 뒤에 모음에 어큐트가 있었으면 붙고 나서 어큐트가 남아요. 이 규칙에 따라서 사실 악센트가 붙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레이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어간이 플레예요. 그 다음에 어미가 에이스예요. 그러면은 플레 에이스 이 상태에서
리세시브 규칙으로 가면요. 어큐트가 어디 붙어야 되죠? 여기 붙어야 되죠. 왜냐면 A는 장음절이니까. 최대한 앞으로 보내면 뿔 내에 어큐트가 붙어야 돼요. 그럼 뿔 내 에이스 상태에서 합치면은 에랑 에이스, 에랑 에이스가 합쳐지면서 이 에랑 A가 합쳐지면은 A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센트가 서컴플렉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뿔 레이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뿔레랑 A를 합치면은 여기에 악센트가 있겠죠, 원래는. 근데 합쳐졌을 때 A가 합쳐지면서 A만 남아요. 그러면은 이게 서컴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모음융합 악센트 규칙은 두 개가 있었을 때 합쳐지면은 합쳐질 때 앞에 있었 악센트가 앞에 있었으면은 서컴플렉스가 났고 뒤에 있었으면은 어큐트가 남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플레 오멘. 플레 오멘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단음으로 끝났으니까 한 음절, 두 음절, 세 음절. 마찬가지로 여기 붙어 있었겠죠. 그러면은 에, 오가 합쳐지면서 우가 되고 서컴플렉스가 남는 겁니다. 악센트. 여기도 마찬가지야. 뿔레랑 에때가 합쳐지면은 단음절 엡실론을 뺐으니까 에, 에, 에. 여기에 악센트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합쳐지면서 A가 되고 서컴플렉스가 남는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뿔레, 우씨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악센트가 있었으니까 합쳐지면서 엡실론은 사라지고 우만 남고 악센트는 서컴플렉스가 남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모음 융합 동사는 이 두 가지 규칙, 모음, 이 모음과 이 모음이 합쳐질 때 어떤 모음이 된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거랑 악센트 규칙. 앞에 악센트가 있었으면 장모음으로 바뀔 때 서컴플렉스가 납니다. 뒤에 액센트가 있었으면은 아큐트가 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변화형을 외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결과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거를 외우는 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지긴 해요. 규칙을 외우는 게. 왜냐면 이 플레어 같은 경우는 조금 쉽긴 한데 조금 음절이 많아지면은 이 액센트가 좀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규칙을 외우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네, 11시가 되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뽀이에오 동사로 제가 여기에 변화형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거는 설명하지 않고 똑같은 규칙 적용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혼자서 연습하시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리딩 그릭에 있는 지문 1A의 두 번째 문단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 안 배운 문법 사항이 조금 있긴 한데 네, 그 단어 보캐블러리 그 참고하셔서 해석을 한번 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학습한 내용에 관련해서. 네, 일단은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